헐리우드 영화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만나는 것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죠.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만큼 당연한 풍경일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유난히 일본 문화의 영향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예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블록버스터도 나왔다고 하는군요. 네,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헐리우드 영화 속의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가 헐리우드에 영향을 미친 건 비단 요즘뿐만은 아닌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이 서구에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사실 일본 문화가 서양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영화 역시 일본 문화가 할리우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요즘 새로운 어떤 현상이라기보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황야의 7인 같은 율브리너 주연의 영화가 있었는데 일본의 거장 감독이죠.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라는 작품, 50년대에 만들어진 그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한 경우였습니다. 예, 지금 7인의 사무라이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는 유난히 이 사무라이나 또 닌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아예 사무라이 액션을 선보이고 있죠. 주인공이 이제 우마 서먼이라는 여배우인데 이소룡을 연상시키는 이제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죠. 근데 이 영화 속의 주요 액션 시퀀스들은 거의 일본 사무라이 영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는 일본 무협 영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치바라는 배우가 이 우마 서먼의 사부죠. 핫도리 한조라는 역할을 맡았으면서 또 동시에 무술 감독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워셔스키 남매가 또 특히나 일본 문화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달려라 번개호.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실사 영화인 이제 정준 씨가 나왔던 스피드 레이서라는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정준 씨가 또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닌자 어쌔신이라는 작품 역시 워셔스키 남매가 제작을 맡은 영화입니다. 최근작인 G.I.조 시리즈에서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이 맡은 스톰 섀도우라는 캐릭터도 사실상 일본의 닌자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악의 편에 서 있는 스톰 섀도우는 이제 하얀색 닌자복을 입고 있고요. G.I.조의 멤버인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또 검은색 닌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닌자 캐릭터는 미국 문화에서는 아주 친숙한 일본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도 자연스럽게 이 닌자를 영화 속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리우드에 진출한 한국 배우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이 닌자 역을 맡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은 영화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2주 전에 국내 개봉한 영화죠.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퍼시픽 림이라는 작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5m 높이의 거대 로봇이 이제 외계 괴물인 카이주에 맞서서 싸운다. 이것을 기둥 줄거리를 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대 로봇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죠. 이런 로봇물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요, 안노 히데야키라는 감독이 연출한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 열혈 팬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퍼시픽 림이라는 작품이 사실상 이 에반게리온의 실사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퍼시픽 림을 연출한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도 에반게리온의 광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퍼시픽 림에서 이 외계 괴물의 이름으로 설정된 카이주, 이게 괴수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아시다시피 고질라, 가메라 이런 괴수물이 상당히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이 캐릭터는 바로 그런 일본 괴수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 남자 주인공하고 짝을 이루는 여성 파일럿이 또 일본인으로 소개되어 있죠. 여러모로 이 퍼시픽 림은 일본 대중문화의 흔적이 아주 역력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본에 이른바 오타쿠 문화가 있습니다. 오타쿠,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것이 이제 할리우드로 건너가서 벌어지는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의 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타쿠 문화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예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할리우드 영화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더 울버린이라는 작품인데요.
영화는 슈퍼히어로 계열의 시리즈 가운데 하나죠. 엑스맨의 그 외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 엑스맨 탄생 울버린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캐릭터인 그 울버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속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영화를 위해서 또 주연 배우 휴잭맨이 내한 홍보 행사를 가진 바가 있죠. 네, 더 울버린은 사실상 그 영화 전편이 일본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채 은신에 살고 있는 울버린에게 어느 날 일본의 한 여성이 찾아와서 그 울버린이 2차 세계대전 때 구해준 야시다라는 이름의 일본군 장교가 곧 이제 목숨이 끊어질 상황이니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전달받고 일본으로 향하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모종의 음모에 시달리게 되고 야시다의 손녀를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된다. 뭐 이런 기둥줄거리입니다. 일본 도쿄 시내를 비롯해서 일본 각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야쿠자가 등장하는 총격신도 등장하고 사무라이, 닌자 액션이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그 악당, 일본인 악당이요, 은혜를 원수를 갚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본 관객들이 좋아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현대 할리우드 영화에 지금 일본 문화가 얼마나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의 일본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참 깊숙이 차지하고 있었군요. 언젠가 한국 문화도 좀 헐리우드의 영향을 차지하는 날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